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최근에 슈퍼 리치 사이에서는 이머징 마켓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가 고민이라고 합니다. 국내나 이머징 마켓보다는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의 주식, 채권 등에 더욱더 투자하기 위한 열풍이라고 하는데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만큼 이머징 마켓이 다시 취약해진 거죠? 이제 구조적으로 좀 뭔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국 문제에 굉장히 목매달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은 제가 보기엔 뭐 조금 전에 그 안유아 연구원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오버된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이머징 마켓 전체적인 위험 자체가 존재하고 있고 어제 이미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한국의 물동량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실물 지표를 짚어드렸다면 이제 이머징의 구조적인 부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시장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CDS 프리미엄도 안정을 찾았고 그리고 환율도 안정을 찾고 있고 주가 지수도 과거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처음 발언이 나왔을 때보다는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제 보시면 CDS 프리미엄은 레벨 자체가 올라간 겁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으니까 뭔가 좋은 거 아니야 얘기하지만 지난 5월과 대비해 봤을 때 이미 2배가량이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벨을 생각하지 않고 최근에 고점 대비 내려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설픈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 레벨 자체가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건 그만큼 크레딧 디폴트 스왑, 즉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 부도 레벨이 높아졌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위험 자체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머징 마켓 지수가 지난 5월 달에 처음 버냉키 발언이 있었을 때 폭락을 한 이후에 이것이 3개월간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하락하고 나서 다시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것도 역시 이 숫자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90일이라고 하는 숫자만 놓고 시작을 하니까 시작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미 레벨 자체가 낮아진 상황에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하단 부근에 가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지 이것이 펀더멘탈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또 레벨 다운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작점 자체가 다른 지표 네. 그리고 CDS 자체도 위치 자체가 다른 것을 가지고 지금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CDS는 절대 레벨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주가도 절대 레벨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주가는 절대 레벨상 거의 이 밸류에이션 하단까지 간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거다. 이런 식의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실물 지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조금 전에 이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슈퍼리치들이 고민하고 있다. 돈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자금 유입 사정을 보시면 최근 연도별로 계속 빠져나갈 것으로 내년에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살펴봤던 물동량, 고정투자, 경제성장률 모두 정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머징 구조적으로 성장 자체가 둔화된 것에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연준의 정책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성향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번 연준 이사들과 성향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긴축 쪽으로 간 상황이고요. 또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거의 자산 매입은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연준의 지금까지 정책의 성향을 보시면 단 한 번도 정책 결정 이후에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긴축을 잡았으면 긴축으로 쭉 몰고 가는 양상이었고요. 다시 또 완화 쪽으로 가면 완화 쪽으로 쭉 가는 양상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긴축으로 돌아서면 2015년이 됐든 2016년이 되었든 아니 2014년 말이 되었든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금리 인상 전에 있는 자산 매입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시장 동향은 결국은 미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 그러니까 기본 선진국으로 돈이 돌아가는 가운데 구조적으로 지금 이머징 마켓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계속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의식을 가져봐야 되겠다고 판단은 하시지만 최근에 이머징 마켓들의 주식시장 흐름이나 또 환율 변동성 등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잠잠해진 것도 같거든요.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더 악화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일정과 맞물려서 또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머징 마켓에서 돈을 선진국이 자꾸 빼나가다 보니까 돈을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금리 인상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터키, 인도네시아
뭐 인도 이런 국가들에서 지금 모두 금리를 올려가고 있거든요.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긴축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선진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금을 회수하면서 긴축하고 있는데 이머징 마켓은 자신들의 금융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 긴축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재정 수지도 안 좋고 경상 수지도 안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긴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다가 금리까지 올려가고 있단 말이죠. 자금을 계속 회수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아져서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경기 회복세가 오히려 둔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정치 일정과 맞물려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흥국의 경상수지 측면을 보시면 중국이나 러시아, 사우디,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흑자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국가들은 오히려 적자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경상수지 측면에서도 보면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없다. 여기에 한국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국, 대만까지 포함하게 되면 더 많이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은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의 선행지수가 대부분 국가가 모두 100 아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향후 경기 전망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뭐 하반기에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뭐 없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내에는 여전히 불안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머징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만 하더라도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더욱더 크게 흔들린다면 국내 시장도 불안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략 좀 세워주시죠. 그게 2013년도 한 3분기, 4분기 초까지는 가능했던 얘기였지만 2013년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부터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 원화의 움직임, 그동안 이머징 통화와 달리 계속 일방적인 강세만 보여왔죠. 그런데 1월 달부터는 조금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와 신흥국 환율의 그 영향과 상관관계를 보시면 상관관계는 거의 1 수준으로 갔습니다. 상관관계 1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방향이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약세를 보면 원화도 동반 약세를 가고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영향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원화도 흔들리고 원화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외환 기준으로 투자했던 외국인 헤지펀드 자금도 흔들린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정치적인 일정과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 전체적인 국가 수지의 악화, 거기에다 성장률 둔화 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 그러면 이들의 마이너스 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 선진국이 폭발적으로 뭔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자금은 계속 선진국만을 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머징까지 긴축으로 돌아선다면 전 세계 유동성이 긴축됨에 따른 그런 효과 자체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대응에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 즉 우리 시장도 종목별로 아니면 전체 시장별로 밸류에이션 저점까지 왔느냐를 확인하면서 밸류에이션 저점까지 왔다면 그때나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시장의 키를 잡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확인되는 시점 정도에서나 우리가 투자가 가능한 것이지 아무 때나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또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많이 빠졌다고 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머징 시장 불안이 점화되면서 우리 시장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밸류에이션 저점이 확인될 때까지는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머징 시장의 그런 불안감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매수 전환이 확인될 때 또는 밸류에이션 저점이 확인될 때까지는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유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